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특히 이제 간밤 미 증시가 굉장히 뜨겁게 또 종가 고가로 잘 마감이 되면서 오늘 아침 분명히 일정 부분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출발을 했는데 시가부터 또 지수가 쭉 밀리는 모습이 오늘 연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오늘 차익 매물이 좀 오후장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시가부터 이렇게 나오는 통에 사실 좀 오늘 오전에는 굉장히 시장 자체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잘 움직이지 않았던 태양광과 풍력 이런 쪽에서 오늘 시가부터 좀 거의 뭐 기습 작전을 하듯이 좀 강하게 끄집어 올리고 또 오전장에만 강하다가 오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등 좀 다소 그 이전에 들고 있었다면 먹기는 좋았을 장세일 걸로 보이지만은 뭐 오늘 당장 뭐 들어가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애로사항이 많았던 그런 시장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뭐 모든 섹터, 모든 종목군들을 다 들고 있는 거라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일단 오늘도 시장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각 업종 대표 그리고 강력한 이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에 반등할 때 절대 소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다시 확인을 해줬던 시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이 특히 다우나든지 다른 여타 업종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오늘 밤 CPI 지수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뭐 매월 발표가 되지만은 이번에도 뭐 매번 안 중요한 날이 없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앞자리가 또 바뀌는 자리인데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높은 눈높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럽게 우려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각각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시나리오는 일단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눈높이를 충족 못했을 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뭐 포지션을 과도하게 구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 나와서 그냥 올라가 버린다면은 저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반대 방향이 나올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시장의 투심이 나쁘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작년처럼 지속적인 대량의 매물을 출회하면서 매도를 일관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관점, 투심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서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는 방증 속에서 충분히 오히려 내려오면 좋은 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그렇게 우려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내일장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PI 발표를 앞둔 증시. 일단 혼조세 속 이번 한 주 신규 테마의 순환이 매우 빠른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지수는 변곡점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450포인트까지 올라가서 꺾이냐 아니면 지금 꺾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장을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245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는 내가 현금 보유량이 없다면 적정 수준의 현금을 일단은 좀 확보해 놓고 다시 내려왔을 때 뭐 현금을 한 50% 정도까지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좀 채워놨다가 올라갈 때 또 다시 정리하는 박스권 플레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보면 뭐 시장 수급은 뭐 특별하게 의미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게 하루 들어왔다 하루 빠지는 이 코스닥의 수급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고 코스닥 말고 코스피에서도 금융투자의 매도가 다시 시작되면서 약간의 변동성이 발생했다 정도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에 약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 거의 대부분 어제 들어왔던 물량 또 다시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요. 약간 이러한 수급적 노이즈가 코스닥 우량주 대형주 쪽을 좀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시가부터 깨져 내려와서 장중에
다행히 그래도 바닥은 지지해주는 모습 속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뭐 증시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전일 국내 증시가 아주 강하게 마감이 됐는데 간밤 미 증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스무스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특별히 나쁘지 않고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환율 움직임과 채권 시장 동향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와 더불어 연준 위원들의 발언 정도만 주목하면서 하루하루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아마 잘 나오겠죠. 시장의 컨센 6.5%. 근데 JP모건이 어제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여러 은행 및 투자사들의 컨센을 정리해 놨는데요. 컨센의 눈높이가 매우 높은 것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이 잘 안 되는데요. 일단은 7.1에서 6.5로 많이 내려왔죠. 0.6포인트. 근데 뭐 일부 뭐 노무라라든지 뭐 CS라든지 등등은 6.3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증시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번 CPI 발표 이후 지수가 단기 고점을 맞고 두드러 맞았다. 라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지수의 고점은 CPI 발표되는 날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는 거죠. 예, 왜?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보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높은 만큼 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든 위로 올리려면 그냥 쭉 쏘고 봐야 떨어지더라도 변동성을 만들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포지션을 재구축하기에는 그 점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일도 설명했다시피 잘 나왔으면 잘 나왔는데 못 간다. 이거는 악재요.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끌어올린다. 이는 호재로 보겠습니다. 대형주들은 현재 단기적으로 저항권에서 조금 버거워 보이고 코스닥 중대형 주도 그냥 횡보성 성격을 보이는 가운데 어제 오늘 방산과 태양광 그리고 오늘은 풍력까지 초급등을 연 이틀에 걸쳐 날려버렸네요. 쫓아가지 못하니 못내 저는 아쉬웠던 모습이고 문제는 특히 이번 주 테마의 순환이 너무 과도하게 빨리 나온다라는 점에서 혹여 이러한 테마 순환에 뒤늦게 추격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내심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될 정도로 정신없이 몰아치는 느낌이 많이 드는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테마라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테마가 있는 거죠. 뭐 글로벌의 원전의 트렌드가 있다든지 미국처럼 지난번 IRA 이슈가 터지면서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만들어준다든지 2000년도 마찬가지로 IRA가 하나의 기폭제가 됐던 것처럼요. 근데 지금 나오는 테마가 그런 겁니까? 가상발전소가 그런 건가요? 오늘처럼 뭐 리튬 광구 뭐 6개 확인했다. 뭐 DMZ 관련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말도 안 되는 테마들이 지금 시장에 좀 정신없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플랜 이슈도 마찬가지고 뭐 매일같이 뭐 그런 종목군들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겠지만 최근 들어서 매우 빠르고 매우 덜 신선한 그러니까 신선하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세상에 없던 것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뭔가에 대한 트렌드적인 부분 말 그대로 챗 GPT 같은 거는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은 의미가 전혀 저는 가지 않았던 내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특별하게 매수 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나라 아니고요. 좀 조심해서 좀 보다가 뭐 아니다 싶어서 매매는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만 몇 종목 소폭 매매를 하고 오후장에는 거의 좀 쉬다시피 했는데요. 왜냐면 일단은 조금 조심은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호재로서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겨를도 없고 또한 그만큼의 호재로도 안 보이는 것들이 지금 움직이다 보니 저로서는 이럴 땐 잠시 차나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리자의 심정으로 어제 오늘의 시장을 좀 지켜볼 뿐입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장일 수도 누구에게는 조심해서 피해야 될 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어제 오늘이고요. 자, 어젠 가상발전소, 오늘은 리튬 광산, DMZ 해제, 그리고 뭐 장 초반에 뭐 카카오 엔터 투자 받는 거 등등 해서 매우 빠르게 순환이 좀 돌아가는 거는 저는 약간의 우려감
이건 아니다 싶은 느낌 정도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뭐 리튬 광산 해가지고 뭐 지질연구소에서 6개의 국내 광산을 확인했다. 뭐 울진, 단양 뭐 등등 해가지고 뭐 해인이 일단 울진 지역에 있는 자회사가 과거에 그런 개발 사업에 좀 진행을 했었는데 운영상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설비는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상한가 재료가 될까요? 파산을 했고 설비는 가지고 있다.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상이 아닌가. 그냥 시장의 세력이 끌어올린 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세노텍도 마찬가지고 태경 BK나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 좀 강세를 보이는 거는 단양 지역에 5개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부각이 돼서 좀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거죠. 네, 가능성은. 그래서 뭐 내일장 아마 저는 매매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쪽은. 자, 그리고 친환경, 하나솔루션, 필투, 현대에너지솔루션, SDN 등 오늘까지 좀 강세를 좀 보였고 풍력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미국, 유럽 등등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 정도로 오늘 단기 슈팅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속성보다는 올랐을 때 일부 차익하고 내려오면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지금은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 오늘도 기대감이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뭐 BHI라든지 뭐 한식기계 일부 양봉 정도 뭐 G2파워 소폭 상승 정도에서 마무리된 거라 특별하게 시세를 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이제 주말에 이 아랍에미리트로 윤 대통령께서 출발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다시금 내일 오후장에는 기대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 오전에 밀렸을 때 분할로 좀 매수해 보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디어유가 어제 NC소프트 유니버스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시를 했는데 기존 디어유가 보유하고 있는 게 320개 정도, 유니버스가 2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합쳐진다면 60%의 물량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사업의 이 사세를 확장시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강한 모습이라 내일까지 하루 더 시장에서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관련해서는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바닥을 잡는 구간을 좀 노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함께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챗 GPT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CES가 끝나고 단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100억 달러 이 지분 투자 이슈에 힘입어서 일단 이렇게 올랐는데요. 100억 달러 그런 부분 다시 재부각 되겠죠. 일단 단기 차익 매물 나오고 소화하고 이슈를 받아서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어소프트가 장중에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장중에는 강하지 않더니 오후에 이제 구주 매출로 일단은 지분을 일부 정리하면서 500억을 확보한 이슈가 생겼죠. 일단 자기 자본 대비 50%나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구주 매출을 일단 먼저 거뒀다라는 거 자체가 현금성 자산이 유입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된 것 같고 1조 2천억 규모 근데 지분의 45%를 들고 있다. 그러면 시가총액 1000억대 회사가 4,500억대 오아시스를 보유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장 초반에 바로 슈팅 주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신경을 써서 좀 보면 되지 않나 싶고요. 시간 외는 사실 줌 인터넷이 왜 상한가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되지 않나. 뭐 지오소프트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줌이 올라간 건 아닌가 정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얘는 곁다리로 줌이 가니까 그냥 따라갔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뭐 전부 다 볼 게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시간에서 볼 게 이렇게 없는 시장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시간에 볼만한 종목이 거의 없다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 시장 볼게요. 일단 강하게 올라오고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여기서 잘 해서 뚫고 올라간다면 내일 국내 증시 갭을 들겠는데 과거 CPI 발표 때 다 고점을 두드러 맞았다라는 거
기억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CPI 이렇게 하고 올랐는데 그때 떨어졌고, 코스닥도 CPI 발표 나면서 이때 이렇게 갭을 들고 나서 이때부터 또 하락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 보면은 이번에도 그런 식의 올라왔다가 단기로 눌려버릴 수 있어서 약간의 주의는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하락하기 시작을 했을 때 또 설 연휴가 또 좀 지나면은 다음 주죠. 다음 주 지나면 또 설 연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 우려감도 일부 발생할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상한가가 몇 개 나오긴 했는데 뭐 수산, 아이덴티, 뭐 정부 인증, 은행 인증 관련해서 일단 제일 먼저 상한가에 좀 들어갔으나 얘도 그렇게 썩 의미를 갖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강하게 상한가는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장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 약상한가로 출발을 해서 장 초반에 강한 시세를 좀 많이 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랜만에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티나도 그랬고, 오늘 한국테크놀로지 또한 약상한가 출발해서 그냥 쏴버리는 모습이 너무 많아서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을 좀 눌림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거 관점에서 좀 몇 개는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오늘 해인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웬만해서는 이런 종목군들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막대한 거래 대금이 터졌죠. 창사 일에 거의 최고 가까운 거래량 비슷하게 터지면서 가격이 올라왔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파산한 자회사를 들먹여서 이렇게 끌어올린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올라왔구나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이 돼서 내일 높은 갭 뜰지 안 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조심해야 될 차트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이제 단기 고점에 느낌이 좀 많아서 이제 내려와야 될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수급만 놓고 본다면 매우 좋아요. 수급만 놓고 본다면 매우 좋은데 위치적으로 다 저항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올라가지만은 약간은 걸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우량주들은 지금 좀 버벅거리는 단계에 있다. 어제 오늘 하나솔루션이 매우 강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저항권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갈 자리이기 때문에 친환경도 이쯤에서 일단 박스권 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놓고 좀 보고, 오늘 같은 경우 뭐 CS 윈드라든지 저는 갭이 이렇게까지 떠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특별하게 풍력의 이슈가 엄청나게 많았던 건 아닌데 500억 대만에 공급계약을 뭐 체결했다, 뭐 그런 이슈 이렇게 이제 좀 나왔던 이슈가 있었는데, 와, 이 정도까지 갭을 쳐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보유했던 분들은 다 팔고 다시 보는 게 맞죠. 보유했던 분들은 다 팔고 다시 보는 게, 그리고 신규는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난해했던 구간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요. 저도 자, 그 밖에 원전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마 주말 사이에 원전 이슈가 그래도 저는 조금 기대감을 만들지 않을까. 바라카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좀 올라와서 뭐 베스트는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매수가가 아래에 있던 분들은 올라가면 매도하시고, 매수가가 좀 높다 하면 좀 눌려서 다시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성격이고요. 한신기계부터 하나하나 보면, 일단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자리를 일단은 넘기지 못하는데, 뭐 여기 있다가 뭐 내일 좀 조정을 받고 장중에 좀 올려놓는 모습 속에서 마무리되고 주말에 이렇게 위로 쏘는 모습이 좀 나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G2파워 또 마찬가지로 좀 밀려도 내일은 다시 끄집어 올라오는 모습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BHI라든지 혹은 에너토크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군들을 분할로 조금 내일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 초반에 저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웠었냐면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요, 아침에 한번 쏟고 이렇게 쏟아낸 다음에 힘 모아서 이렇게 올라갈 때 진정으로 파급력 있게 강하게 올라가는데 쏟지도 않고 바로 올라가서 네, 당연히 그 이후에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지고 있던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 전부 다 탈출하고 나오고도 남을 만한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많이 과도하게 밀릴 수도 있겠죠. 뭐 본다면 이런 자리 정도 혹은 이런 자리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나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좀 어중간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자리에서 기회가 온다면 기다렸다가, 언제가 올지 몰라도 기다렸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SBB테크 감속기인데 다음 주에 보유예수 물량 해제가 남아 있습니다. 해제를 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을 때 바닥이 나온다면 한번 관심을 갖고요. 유로메카도 마찬가지로 치킨 로봇 1위죠. 그렇게 내려오는지 일단 지켜보면서 로봇 쪽은 다음 주나 돼야 일단 관심 있게 좀 체크하고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카카오엔터 이슈로 DNC 미디어라든지 일단 갭이 많이 떴는데요. DNC 미디어는 카카오엔터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어제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솔직히 8% 갭이 떠서 부담이 돼서 이쪽은 아예 보지를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갭이 시가에 과도하게 높고 과거에 이미 한 차례 파동을 줬다. 파동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자리에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파동을 준 상태에서 이미 시가총액이 3천억대까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는 부담이 충분히 되는 자리여서 오늘은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SM라이프 디자인도 수차례 그 이슈로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원전 관련해서 올라온 건지 한국 테크놀로지가 매우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저는 매매를 오늘 한 두세 종목 하고 손절만 몇 번 하고 좀 말았었는데요. 얘도 최근에 몇 차례 계속 돌파로만 계속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고 오늘도 시가 뜨고 눌려서 돌파에 들어가 가지고 좀 한 4~5% 정도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4~5% 정도. 근데 바닥에서 거래가 왜 매매를 했냐면 그냥 어제부터 한 거죠. 그제부터 했네요. 이날부터 거래 대금 자체가, 거래량이 바닥에서 최대가 터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냥 싸묵싸묵 좀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 종목에 도대체 호재가 뭔지 모르고 그냥 거래량, 거래 대금만 보고 매매를 한 거라 얘는 특별하게 코멘트 드릴 게 없고요. 자, 쌈지엔터 어제 물려서 좀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매매를 여러 차례 좀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요. 쌈지엔터도 좀 매매는 많이 했죠. 매매는 많이 하고 이런 자리에서 오늘도 좀 봤고요. 어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좀 이런 자리에서 사서 넘어왔던 게 물려서 사실은 이 구간에서 약간 추가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다시 이 자리를 깨는 모습이 나와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한 거는 일단 던져버리고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겁니다. 다른 건 없고요. 이 종목 자체로는 일단은 티니핑이 중국에서 현재도 정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종목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세게 올라갑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한 차례 정도는 위로 강하게
뻗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꾸 위아래 변동성이 하루에도 10%씩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가는 종목의 끝은 급등 내지는 급락이거든요. 아마 급등 가능성은 분명히 저는 열어놓고 이 종목 계속 추적 관찰해서 지켜볼 계획이고요. 자, 임의용 기기 임플란트부터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난번 노이즈를 거치고 나서 일단 여기 신고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신고가를 내일 만드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비올이라는 종목도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적 신고가 구간을 코앞에 일단 뒀습니다. 아직 실적적인 부분에서 컨센 정도는 나와 있는데 컨센이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실적 이슈로 넘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일단 원전 쪽 좀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너무 잡스러운 종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일신석재도 마찬가지고 DMZ 이슈 붙여서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해인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 너무 과하게 좀 움직였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 좀 피해 다니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는 어제 11,500원에 그냥 전량 매도 의견을 들었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올라가면 다 파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DDR5 관련해서요, 지금 당장 가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려왔다가 실적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여 줄 것 같고, 추후에 삼성전자 턴 어라운드가 시작이 될 때, 실적이 돌아오는 시점에서 DDR5 관련주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가 저는 오히려 좋은 찬스지, 지금은 가지고 있던 분들 매도의 기회에서 잘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LNF도 오늘 테슬라 이슈가 좀 있었죠. 테슬라의 이 텍사스 공장 증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100만 대 분량의 전기차 공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LNF도 그런 관점에서 내일장 이런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 차례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을 좀 보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장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약간의 변곡점 구간에 머물기도 했고,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 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 오히려 조금 버텨보고, 그러니까 참아보고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본 이후에 그 다음을 노려보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